예. 안녕하십니까. 국어과 김우범입니다. 뭐 강의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요. 뭐 3년 동안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문제는 고3 국어 문제고요. 이번 7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현대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번 그 문들을 보시면은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한 내용 해서 보통 3점짜리 문제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선지가요.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보기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면 안 되고, 자, 여기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예, 그걸 바탕으로 본문에 부합하는지 그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면은 지금 본문을 보지 않고 그냥 보기만 가지고도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빨리 끝나니까 예. 3등급으로 잡고 본문을 좀 한번 살핀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먼저 자, 먼저 보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를 준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시를 너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보기에 맞춰서 해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기를 먼저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시면요. 장수산은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세상 일의 초연한 우절 중의 모습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탈속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를 이대로 해석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핵심이 될 말이라고 하면은 탈속이겠죠. 그러니까 세속에 대한 어떤 욕심을 내지 않고, 예,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본문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 다시 선지를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를 좀 보시죠. 자, 벌목정정이라고 좀 우리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벌목정정. 정정은 커다란 나무를 벨 때 울리는 쩌르렁 소리를 한 문구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정은 일종의 가차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뻥 치면은 떵떵 소리가 나는데 그 떵떵 소리를 정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벌목정정이랬더니 아름돌이 큰 소리에 베어짐 즉도하이,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 즉도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자, 아무도 없는 굉장히 깊은 숲에 안개 쫙 깔려 있고, 거기서 한번 뻥 치면 떵 소리가 그냥 우르르 울리는 어떤 그런 장면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메스에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좀 자르면요. 고요가 지금 뼈를 저리우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있는 장소는 지금 자, 숲속으로 보고, 이 숲속의 특징이 뭐냐? 매우 고요하다라는. 자, 이거고요. 자, 그 내용이 지금 보기에서도 아까 있었죠. 자,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거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자, 다음에 눈과 밤이 조희보다 희고녀라고 했습니다. 조희는요, 오늘날의 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흰 종이보다도 더 하얗구나. 자, 그럼 이 숲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그냥 빛이 비쳐서 하얀 게 아니라 눈이 내린 겁니다. 눈이 쫙 깔리는 거예요. 자,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리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자, 지금 눈이 깔려 있습니다. 문학에서 눈이 나올 때는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자, 눈의 속성을 한번, 예, 한승욱 선생님. 눈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죠? 예, 순수. 그리고 또 하나.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얗다. 그리고 차갑답니다. 자, 그럼 하얗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뜻이겠습니까? 순수입니다. 차갑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뭘까요? 김내원 선생님. 눈을 차갑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뭘까요? 예? 예? 냉정. 아, 그쪽보다는
실현 쪽으로 해석을 하죠. 예, 그런데 이쪽은 지금 보기를 생각했을 때 이쪽에 가깝습니다. 자, 해서 달도 보름을 기다려 힌트에서 한밤 이고를 걸음이란다. 걸으라는 뜻이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를 추가하라. 그 다음에 우절 중에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에 장기를 6판 아니면 스타를 한 6판 했는데 6번 다 지면은 욕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고도 허허 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탈속이죠. 그렇죠? 자, 조차례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를 주는다. 진짜로 물리적인 냄새를 맡으면 변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탈속이죠. 그러니까 연연하지 않는, 세상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그 가치를 쫓아라 라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순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늙은이, 아니 그 중과의 뭐 바둑 정도로 해도, 자, 여기에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 물론 바둑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예, 바둑이라고 해둡시다. 여기에서는 자,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탈속 보고 있습니다. 시름은 바람도 잃지 않는 고요에, 지금 굉장히 고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심히 흔들리오니 오 견디한다. 자, 심히 흔들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고요한 배경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고뇌에 찬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인데 오 견디란다. 자, 그러니까 나는 고뇌에 차 있고, 자, 부정적인 상황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한다? 견디자. 자, 그러니까 극복 의지입니다. 자, 차고 오련이 밑에 나왔습니다. 홀로 우뚝하게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장 겨울 속 한밤내. 이렇게 되죠. 자, 해서 자, 이런 순수하고 탈속적인 어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에서 나는 고뇌를 하고 있지만은, 자, 이걸 견디면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정도의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자, 보기는 아까 봤었는데요. 실은요, 이렇게 시를 보지 않아도요, 바로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보기하고 상관없는 놈을 그냥 바로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한테는 그냥 팁으로 알려줘요. 그냥 딱 봐가지고 시를 안 읽어도 그냥 풀릴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한번 보기만 가지고도 풀어봐라 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자, 순수나 탈속이나 고뇌, 그리고 이걸 견디자, 이런 정도를 포인트로 보면 되겠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 소리가 쩌르렁하고 울릴 만큼 고요한 장수산에서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요하다라는 거 우리도 봤었고요. 지금 보기의 두 번째 줄 보면요,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보기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문제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름달이 뜬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이렇게 얘가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영어과 팀장님, 제가 없는 사이에 팀장님 되셨네요. 자, 2번 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보기와 상관없는 것을 고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판단이 안 되시면 그냥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자, 2번 선지의 핵심은 외로움이고요. 외로움이란 말은 보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는, 예, 외로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승부에서 모두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우절 중에 초연한 모습은 세속과 절연된 장수산의 이미지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초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속세의 가치와는 떨어져 있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그런 모습. 그리고 장수산의 그런 순수하고 세속과 떨어져 있는 모습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네 번째,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갈등하고 있음을 심히 흔들리우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는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얘하고 지금 연계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장수한서 겨울 한밤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오련히 시름을 견디겠다라는 의지. 예, 아까 분석에서 이렇게 됐었고, 마지막에 보면은 번뇌하면서도 탈속의 경지에서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제의 구조상 보기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은 그냥 시간 안 들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등급도 3등급 상급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시를 봐야 합니다. 특히나 장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용 시 중에서도 흔하게 알려져 있는 시는 아니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내용을 좀 같이 봐줘야 되고요.